일단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엑셀 파일 저장하고 이런 부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워크북이라는 함수는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 스튜던트 인포라는 파일, 저번 시간에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자기 작업 폴더에 존재하실 거예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학생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학번 이름, 학과 입학연도, 학년, 성별, 성적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일을 읽어내는 방법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읽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임포트 오픈 파일 엑셀이라고 하고 별칭을 SOP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에 OP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할까요?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로드 워크북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엑셀 파일을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엑셀 파일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직접 문자를 넣기보다는 파일 네임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직접 넣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인포라고 하시고 XLSS 파일 이름은 student info XLSX라고 문자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에서는 이제 파일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위에서 선언한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 저희가 사용하는 스튜던트 인포라는 엑셀 파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시트들의 정보를 보니까 시트스 소가로 1, 소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한번 형식을 맞춰서 시트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에서 어떤 값들 시트스에서 이렇게 시트 1에 대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네요. 지금 시트스 1이라는 시트 정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s라고 해서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첫 번째 학생은 1행이 있는 게 아니라 2행이 있죠. 지금 엑셀 정보를 보시면 첫 번째 행에는 이제 속성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실질적인 학생 정보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비열에 지금 이름값이 존재하니까 저희가 2행 비열이니까 2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밸류 값을 가지고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와주시고 프린트 네임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워크북을 닫아야 되니까 클로스 하고 최종적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이 해당 엑셀은 끄도록 할게요. 얘가 켜져 있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이 두 번째 열 번호를 증가를 시켜요. 3이라고 증가를 시키니까 다음 속성, 그러니까 학과라는 속성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에서 또 4로 증가를 시키니까 2020년도에 입학했다고 이렇게 숫자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5라고 증가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학년, 몇 학년인지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6이라고 증가를 시키니까 이제 성별에 대해서 7이라고 증가를 시키니까 학점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몇부터 몇까지 지금 반복을 했죠.
2부터 7까지 반복을 했죠. 근데 지금 1부터 반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을 저희가 펄이라고 하시고 in이라고 한 다음에 레인지를 하는데 몇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1부터 어디까지? 7 직전인 8까지. 7 직전인 8까지 반복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i라고 하지 말고 j라고 할게요. 나중에 이 반복문도 감싸야 되기 때문에 j라고 하도록 할게요. j라고 한 다음에 value라는 변수에다가 해당 시트 정보에 있는 셀에서 다음에 이행이 첫 번째 학생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행부터 쭉 값을 가져와 보자. 이행이라고 하신 다음에 j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j라고 하면은 j 값은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렌지 1부터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부터 7까지 이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이 해당 셀 정도에서 밸류 값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밸류라고 최종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1번 학생 정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건 지금 반복했던 내용이라. 그냥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행번호를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학생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4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학생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5라고 한다면 네 번째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2부터 5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5까지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다음 학생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2부터 5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을 감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밖에다가 for in range라고 하시고 몇부터? 2부터 어디까지? 5니까 6까지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요.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방금 저희가 작성했었던 반복문 있잖아요. 해당 부분을 탭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 코드 자체가 몇 번 반복한다? 2부터 4까지 반복을 한다. 2부터 6까지 반복을 한다. 근데 지금 해당 코드가 뭐예요? 해당 코드는 뭘 출력하죠? 한 명의 학생 정보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해요. 학번, 이름, 학과, 입학연도, 학년, 성별, 성적 이렇게 쭉 출력하는 코드 블럭입니다. 해당 코드 블럭을 다시 반복문으로 감싸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복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저희가 행번호가 2부터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대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i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i라고 대입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어떻게 되죠? 2번 학생부터 몇 번 학생 정보까지 6번 직전인 5번 학생 정보까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었죠. 출력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END 옵션 값을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를 해드렸어요. 공백으로 처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첩 반복문에서 다음 행으로 넘어갈 때 출력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달라고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각각의 학생 정도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명의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2니까 2에서 10을 더해서 1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2명에 대한 학생 정보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학생 정보를 제가 이제 위에서 했었던 이런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 형식 어떤 형식이죠?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엑셀 파일 내용을 보면은 1행에 대해서 2행에 대해서 첫 번째 학생 정보가 딕셔너리로 감싸지게 되겠죠. 첫 번째 학번이란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100이라는 값, 이름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송인현이라는 값, 학과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정보보안 학과하고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 하나하나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3명의 학생이 이렇게 딕셔너리로 묶여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통으로 뭐로 만들 수 있다? 리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총 크기가 3인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해당 리스트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저희가 첫 번째 학생을 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A0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가로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뻘문까지 맞춰서 한번 형식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첫 번째 행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3줄, 이 4줄 정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4줄. 임포트 오픈 파일 엑셀 OSOP 다음에 파일 네임 다음에 워크북 노드 워크북이라고 해서 파일 네임이 들어가서 다음 시트 정보 가져오는 부분까지 쭉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새로운 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엑셀 파일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이 항목 내용들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컬럼스라는 배열에다가 항목 내용들을 쭉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컬럼스라는 리스트 정도에다가 리스트를 선언을 해주고 저희가 첫 번째 행을 읽어내면서 그 각각의 값들을 컬럼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셀 파일 내용을 봤을 때 이 열의 길이와 그 다음에 행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하나하나 세면서 열의 길이와 행의 길이를 구해냈는데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x라고 하신 다음에 max 5라는 특성값이 있어요. max 5. max 5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지금 51이라는 값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파일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51이 마지막 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당 엑셀 파일은 51까지 존재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열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 열길이는 이제 시트 정보에서 max 컬럼이라는 특성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 컬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최대 열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이렇게 총 7개의 열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컬럼이라고 하면 최대 열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첫 번째로 컬럼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뻘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in range라고 한 다음에 시트 정보로부터 max 컬럼이라고 하면 몇 번 반복을 하게 되죠? 7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7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value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로부터 셀이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행으로부터 1행부터 어디까지 1 플러스 i까지 1 플러스 i까지의 value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print value라고 해보면 되겠죠. 저희가 워크북을 클로스 함수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엑셀 파일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항목 속성 리스트들이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성 리스트들.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리스트들을 키값으로 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정보에 대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내 볼까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컬럼스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어펜드를 통해서 밸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해당 정보들이 리스트 변수에 잘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컬럼스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우신가요? 제가 난방을 좀 틀어드릴게요. 컬럼스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열에 있는 컬럼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정보를 토대로 한번 학생 정보를 엮어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학생 정보를 읽어낼 때 어떻게 읽어냈죠? J라고 할게요. J라고 한 다음에 in range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열부터 어디까지? 저희가 max로까지 S라는 시트 정보로부터 X 컬럼까지 반복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value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로부터 셀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J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J열은 1부터 X까지 진행을 하겠죠. 해당 정보에서 value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value 값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value 값을 확인을 했을 때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해당 학생의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기다가 위에서 컬럼스라는 변수에 컬럼 내용도 추가를 했으니까 맨 처음에 컬럼이라는 변수에다가 컬럼스라는 첫 번째 행에 있는 항목 정보에서부터 한번 J-1만큼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J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J라고 하면은 J 값은 1부터 진행을 하니까 1부터 7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진행을 시키기 위해 빼기 1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프린트문에다가 컬럼이라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컬럼의 정보가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학번이라고 해서 100이라는 값, 이름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송인영이라는 값, 학과에 대해서 보안학과라는 값, 입학연도에 대해서 2020이라는 값, 학년에 대해서 1이라는 값, 성별에 대해서 남학생이라는 값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1씩 더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1씩 추가를 해줘야 학점까지 다 저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성적까지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밸류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지금 이 행에 있는 학생의 개인 정보들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 저희 1행에 대한 컬럼 정보를 리스트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각 학생 정보에 대한 속성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두 개를 f스트링 방식으로 한 번에 출력을 해볼게요. f스트링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f라고 하시고 이렇게 문자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에다가 컬럼 정보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밸류 값을 출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학번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값에 대해서, 학과라는 값에 대해서, 입학연도에 대한 값에 대해서, 학년이라는 값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쁘게 나열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조금 이쁘게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아래 쌍따옴표를 사용하신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해볼까요? 왼쪽 정렬을 해봅시다. 왼쪽 정렬 10칸업부에서 왼쪽 정렬을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상한데 한글이라서 조금 글자 크기가 영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삐뚤빼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이쁘게 정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확인을 했을 때도 첫 번째 학생 정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인영 정보관학과 성적은 3.8. 송인영 정보관학과 학점은 3.8.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셀의 행번호를 한 칸 증가시키면 되겠죠. 증가를 시켜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두 번째 학생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정보. 이승환 학생, 사회학과, 그 다음에 성적은 17.6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저희가 네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하고 증가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딕셔너리로 한 방에 풀어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던트라는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스튜던트라는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고
키값으로는 어떠한 키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속성들을 키값으로 대입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에 대응되는 값으로 저희가 학생 정보를 쭉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스튜던트라고 하시고 키값으로는 컬럼이라는 키값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밸류값으로는 이렇게 밸류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스튜던트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스튜던트를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학생 정보가 딕셔너리 형태로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뻘문 안에 있는 프린트문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워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세 번째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2라고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행번호를 증가를 시키면 계속 그 다음 학생 정보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도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해낼 때, 이 정도가 원래 한 명의 학생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였죠. 이 세 줄이. 그래서 저희가 2로도 바꿔보고, 3으로 바꿔보고, 4로도 바꿔보고, 5로도 바꿔봤을 때, 학생 정보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뻘문으로 한 번 더 감싸서 만들어냈었잖아요. 저희가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코드를 뻘문으로 한 번 더 감싸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지라고 하시고 어디서부터 2부터 한 5개만 뽑아내도록 할게요. 2부터 5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2 더하기 5 해서 7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이라고 하시고 학생 정보를 딕셔너리로 바꾸는 부분은 이렇게 탭으로 한번 들여쓰도록 할게요. 여기 스튜던트 딕셔너리를 정의하는 부분, 이 부분도 뻘문 안으로 편입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소속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원래 얘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프린트문도 같이 안쪽으로 편입을 시킬까요? 여기 만들어내고 출력하고 만들어내고 출력하고 이 부분을 한번 코드 블럭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각각의 1행부터 첫 번째 학생부터 5번째 학생에 대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딕셔너리에 대해서 복습을 했던 거와 동일하게 리스트로 한 번에 관리를 하기 위해 스튜던트라는 스튜던트스라는 리스트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명의 학생 딕셔너리 정보를 각각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튜던트스라고 하시고 어펜드버 스튜던트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프린트문은 지워주시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리스트 변수로 담아낸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튜던트스 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각 학생 정보가 딕셔너리로 묶여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리스트 변수에다가 S1, S2, S3 이런 식으로 담아냈던 거와 동일하게 학생 정보를 이렇게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1번부터 5번 학생까지만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학생에 대해서 담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복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저희가 2 더하기 S라는 시트 정보로부터 X로만큼 반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더하기 1을 22 여기에 i라고 대입을 해줘야겠죠. 셀 정보의 i값.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학생 정보로부터 맨 처음에 송인영 학생부터 이승 학생, 그 다음에 조준정 학생, 그 다음에 홍승진 학생 쭉쭉 해서 50번 학생까지 쭉 리스트 변수에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넌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맥스를 5 할 때 더하기 2를 해내는 게 아니라 맥스를 5 할 때 더하기 1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스튜던트라는 배열을 반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r이라고 하신 다음에 I in range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 5명의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5번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변수에다가 스튜던트스에서부터 0번째부터 꺼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린트 스튜던트라고 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했을 때 5명에 대한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명에 대한 학생 정보. 근데 저희가 이 5명에 대한 학생 정보를 다 보고 싶지 않고 이름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이라는 키값으로 각 학생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겠죠. 이름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5명의 학생 이름들만 따로 뽑혀서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각 학생이 학과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과라는 속성이 학과라고 한다면 학과라고 키값으로 접근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학과라고 해주시면 각 학생에 대한 학과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년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학년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의 학년만 쭉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학생 중에서 3학년 학생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if문을 걸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튜던트 학생 정보에서 학년이라는 값이 뭐와 동일할 때 3학년 학생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3.0이라는 값과 동일한 학생만 저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당 조건식을 만족할 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프린트 스튜던트라고 해볼 수 있겠죠. 프린트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들, 학년이 3학년인 학생들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학년 중에서 3학년인 학생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3학년 이상인 학생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식을 어떻게 볼 수 있다? 3.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식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조건식을 부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5명의 학생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30명의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복 횟수를 30이라고 늘려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30명의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들 3학년, 4학년인 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뽑혀서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조건식도 한번 세워볼까요? 이번에는 성적 중에서 어떤 학생 성적이 한 90점 이상인 학생을 확인을 해볼까요? 성적이라는 값이 몇부터 몇으로 편제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9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90보다 이상인 학생들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조건식을 세워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신주인 학생과 허지승이라는 학생 2명의 학생이 지금 90점 이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저희가 원하는 조건식을 세워서 특정 학생들만 원하는 조건식의 학생들만 측정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좀 더 영리할 것 같아요. 조금 출력을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뻘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키라고 하신 다음에 인 다음에 스튜던트 키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키라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죠? 해당 이런 속성 이름들이 좀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스튜던트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키라고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조건식이 만족하는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저희가 조금 이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행기 옵션 값을 공백으로 해주시고 바깥쪽 꼴문에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당 조건식에 맞는 학생 정보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학생 정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2차원 엑셀 파일의 내용을 리스트 딕셔너리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원하는 조건식을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하는 학생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제가 좀 쉬는 시간을 좀 빠르게 가질게요.
조금 뭔가 쉬는 시간을 좀 빠르게 가져서 5시, 지금 8시 40분이니까 8시 52분에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간 휴식을 하도록